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과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인디 원정 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렸지만 포르징기스가 종료 직전 아쉬운 파울을 범하며 결승 자유투를 헌납했습니다. 그래도 심판의 편파 판정과 함께 테이텀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브라운이 에이스 역할을 하며 40점을 쏟아부었고 할러데이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미네소타는 백투백으로 어려운 상대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그래도 나즈 리드와 알렉산더 워커, 앤더슨 등 리그 정상급 벤치를 보유했기에 원활한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타운스와 에드워즈도 35분 정도를 뛰어도 무리 없기에 동부 컨퍼런스 리더 상대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현재 순위상으로는 파이널에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대기의 기선 제압을 원할 것입니다. 인디애나 원정 2차전을 빠진 테이텀이 좋은 몸 상태로 돌아올 것이고 포르징기스와 호포드 등 빅맨진 전력이 탄탄하기에 미네소타의 높이에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드워즈 상대로 줄건 줘야겠지만 테이텀과 브라운이 쌍포를 가동할 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샬럿과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 시카고의 연장 끝에 패했습니다. 패색이 짙던 경기였지만 4쿼터 7점 차를 극복하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연장 경기력이 아쉬웠습니다. 테리 로지어가 자우투 12개를 모두 성공하며 39득점을 몰아쳤고 브리지스의 결정적인 점퍼가 나왔기에 아쉬웠던 패배였습니다. 부상자가 많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승리까지 한 발이 부족합니다. 세크는 어려운 백투백 일정이지만 스케줄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리그 최하위인 디트를 상대한데 이어 역시 최하위권 팀을 상대합니다. 게다가 상대는 라멜로 볼을 비롯해 주전 3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최근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NBA 팀 입성이 유력한 디에런 팍스와 더불어 머레이와 사보니스 등이 승리를 위해 충분하게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입니다. 클리퍼스의 디비전 1위 자리를 내줬기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샬럿은 리차드와 맥고웬스, 토르 등이 출전 시간을 늘리며 윌리엄스와 헤이워드 등의 자리에 나서고 있지만 확실히 전력 누수가 커 보입니다. 또 백코트 수비가 약하기에 팍스와 뭉크를 앞세울 세크의 트랜지션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사보니스의 안정적인 골 및 득점도 있을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는 세크에 이어 샌안을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그래도 홈 연전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부상으로 인해 빠지는 점은 있지만 비슷한 전력의 팀을 상대로 승리를 원합니다. 웬바냐마 상대로 미국 대표팀의 빅맨 미래로 불리우는 제일린 듀런을 내세워 정면 대결에 나설 것이고 보그다노비치가 주전 구간의 득점을 이끌 것입니다. 세나는 클블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었지만 2점 차로 석패했습니다. 웬바냐마가 24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바셀과 트레 존스 등 선발 백코트가 잘해줬지만 벤치 구간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켈든 존슨이 18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야투가 터지지 않은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극도로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어느 정도 경기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디트는 스튜어트와 커닝햄 등 평균 35점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주전 듀오가 빠져 있습니다. 아이비와 보그다노비치 등이 공격 구간을 이끌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존슨이 벤치로 내려가 벤치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고 웬바냐마와 바셀이 리드를 내주지 않을 세난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디애나와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는 보스턴 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을 패했지만 2차전 경기에서는 결승 자유투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잃은 것이 큽니다. 팀 내 유일한 올스타이자 퍼스트팀에 도전 중인 할리버튼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에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네마드를 비롯해 맥코넬과 메서린 등이 볼핸들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워싱턴은 우승에 도전 중인 오클 상대로 선전했지만 원하는 승리를 정립하진 못했습니다. 부진을 벗어난 조던 프리모처럼 24점을 기록했고 키스퍼트와 샤멧 등 벤치 베테랑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최하위권 팀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주는 쿠즈마의 분점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의 할리버튼이 당분간 결장하겠지만 네마드와 메서린 등 에이스의 공백을 메우며 팀의 트랜지션을 이끌 선수들은 충분합니다. 또 네스미스와 브라운 등이 공수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에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충분히 리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은 올랜도 원정에서 4쿼터 마지막 순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연장으로 경기를 끌고 갔지만 연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트레 영이 31.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머레이도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제공권 열세가 아쉬웠습니다. 최근
팀이 셀러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며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도 생겼습니다. 필라는 뉴욕과 유타 등 이겨야 할 상대를 만나 홈에서 연패했습니다. 상승세의 뉴욕 상대로는 경기 내내 밀리며 패했고 유타전에서는 엠비드의 결장 여파가 컸습니다. 이 경기에도 엠비드와 코빙턴의 결장이 확정됐기에 선발 슈팅가드인 멜튼과 더불어 주전급 3명이 나서지 못합니다. 애틀은 새로 수비가 좋은 카펠라가 있기에 엠비드가 빠진 필라 상대로 골밑에서 열세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벤치 구간에서 나설 오콩우는 공격 능력이 좋기에 페인트존 득점 우위도 기대할 만합니다. 맥시 상대로 에이스 대결을 밀리지 않을 틀에 영이 있고 존슨과 보그다노비치가 외곽으로 지원할 홈팀이 할 만한 경기입니다. 애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